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하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벡터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우리는 직각적 표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벡터 미분 연산자가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여기를 유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는 실제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냐면 직각적 표계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원통좌표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구좌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벡터 미분 연산자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표현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잘 한번 여기를 잘 유도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안 해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도를 먼저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유도하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들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직각적 표기에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어떻게 뽑아냈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우리는 직각적 표기에서 이렇게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 함수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스칼라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위치 벡터의 미분 변화량인 거예요.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개념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 벡터의 미분 변화량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을 이용해서 벡터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추론이 있었어요. 어떤 추론을 했냐면 우리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는 그렇죠, 여기죠. 바로 이 부분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유도를 이렇게 해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원통좌표계와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있는 구형좌표계, 구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한번 이렇게 눈에 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쪽을 간단하게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원통좌표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치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위치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원통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원통을 만들려면 먼저 이렇게 반지름이 있어야 돼요. 원통의 반지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로라고 써요. 여기를 이렇게 로라고 쓰고, 그리고 원통의 형태를 만들려면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파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원통이 있으려면 원통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Z축으로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통의 위치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로 파이 Z라고 하는 세 개의 독립변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로 파이 Z라고 하는 요 값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가 위치 벡터의 미분 변화량이에요. 근데 지금 요 값 자체는 우리가 먼저 한 번 다 유도를 해봤으니까 지금 유도를 하지 않고 그 값을 직접 쓸게요.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dr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dr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단위 벡터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a로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은 여기 파이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d 파이 꼴이 있을 테고, 여기에도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단위 벡터는 a에 여기가 파이 꼴이 될 테고, 여기다 벡터를 표시를 해서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표변에서 배웠듯이 요 앞에는 로라고 하는 요 값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될 테고, 여기 z도 똑같이 여기가 dz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에 z에다가 단위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 벡터의 미분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몇 번 써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좌표 변할 때 그때 한번 유도를 해봤으니까 그 유도 과정을 조금만 한번 따라가 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델 U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는 이것처럼 이렇게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 다시 말해서 벡터 미분 연산자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식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du라고 하는 자체는 u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는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전미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수학에서 말하는 전미분 형태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du라고 이렇게 쓸게요. du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여기는 파셜 x에 파셜 u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은 로니까, 여기가 로니까 이쪽에서처럼 여기가 직각좌표처럼 XY, Z가 아니라 여기가 로가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원통좌표니까 여기를 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로를 미분을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파이에 대한 값인 거니까 여기는 파셜 파이가 될 테고, 그리고 파셜 u라고 하는 위치함수가 들어갈 테고, 여기도 이렇게 d 파이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z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u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파셜 지금 z니까 여기에 z의 값이 들어갈 테고, 파셜 u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dz를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du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그거를 아래쪽으로 해서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u가 이렇게 있어요. 그레디언트 U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전곱이 있어요. 전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미분 변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이미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D로에 이렇게 로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로에 D 파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파이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D Z가 있을 테고, 그렇죠? D 맞죠? DZ가 여기죠? DZ가 있을 테고, 여기는 A에 Z라고 하는 Z 방향에, Z 방향은 Z축 방향이에요. 그거예요. 요게 이렇게 단위 벡터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만큼 부분, 여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두 값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런데 항상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점곱을, 그렇죠? 여기를 점곱을 스칼라 프로덕트인 거죠? 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를 이거를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금방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를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은 D로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없는 텀이 요 텀하고 요 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형태일 거냐면 틀림없이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파셜 로에 파셜 U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여기다 넣고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D로하고 여기 D로 단위 벡터는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삭제돼서 없어질 테고, 이만큼은 남겠죠? 그게 이거일 테고, 여기도 이만큼이 남겠죠? 그게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D파이는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단위 벡터는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벡터는 A의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두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로를 없애려면 로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분의 1꼴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요항을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셜 파이에 파셜 U꼴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이 값을 여기다 넣고 도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곱하게 되면은 D파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여기 A파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그리고 A파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는 도트 프로덕트 연결됐으니까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벡터는 안 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분의 1이 있고 로가 있으니까 이것도 서로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는 거는 어떤 거 있어요? 요만큼만 있죠? 편미분항 남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D파이 있죠? D파이가 이렇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항도 실제적으로 여기
요 항에 여기에 성립되는 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마지막 항 Z 방향, Z축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단위 벡터는 써줘야 되고 이렇게 단위 벡터를 써주고 그리고 DZ는 서로 같이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요만큼이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샬 Z에 파샬 이렇게 U라고 하는 위치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도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여기 A의 Z방향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는 서로 1로 바뀌어서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 앞에 항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항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았을 때 여기에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실제 찾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원통합 표기에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 다시 말해서 벡터 미분 연산자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나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를 이렇게 써주고 지금 여기는 원통답표니까 이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원통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U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샬 로의 파샬 형태가 될 테고 여기도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로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파샬 파이의 파샬의 형태일 테고 여기도 Z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가 파샬 Z의 파샬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저쪽 직각자 표기에서 유도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자 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구자 표기에도 똑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치 함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위치 벡터를 미분한 값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조개에 있는 여기에 벡터 연산자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요식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논리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구자 표기에서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독립변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실제 여기도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맑게 써주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저쪽의 형태를 따를게요. 그러면 이쪽은 어떤 값들이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먼저 구자 표기에서는 반지름을 R로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R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야 돼요. 0도부터 180도까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세타를 써주고 그리고 반지름 있고 위에서 내린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를 만들려면 여기를 잡고 이 반구를 잡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해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함수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똑같이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독립변수로 우리는 여기에 구자 표기의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미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돼요. 이것도 기호는 우리가 여기다 DR로 이렇게 쓸게요. DR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좌표 변환해서 알아봤겠지만 제가 지금은 그냥 직접 쓸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R이 있으니까 여기는 DR에 여기가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타를 쓸 때 여기에다가 R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D 세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세타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를 쓸 때는 여기에 R 사인 세타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D 파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단위 벡터 여기가 R이 아니라 파이죠. 파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것도 이쪽에서 설명했듯이 몇 번 이렇게 써보면 기억이 나요. 틀림없이 그전에는 유도를 한번 해보고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쪽에서 했던 거와 같은 논리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위치 벡터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전미분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게 되면은 여기는 파샬 R에 파샬 U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R을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그 다음을 하게 쓰게 되면은 파샬 세타에 파샬 U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도 D 세타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하게 쓰게 되면은 파샬 파이에 파샬 U가 될 테고 파샬 세타가 아니라 U죠. 여기를 지우고 U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쪽에 D 세타라고
d파이죠? d파이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앞에 값 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다 똑같은 논리에서 써줄게요. 여기가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스칼라량의 기울기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점곱이 있어요. 스칼라 프로덕트가 들어갈 테고 dr을 써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dr 이쪽도 dr 써줬잖아요. 그 값은 방금 위에서 구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dr에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r d 세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위 벡터 여기가 a의 파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여기를 고려를 해서 도대체 이 값이 이만큼 값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여기를 추론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추론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요 값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비교를 해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단위 벡터를 써줘야 되죠. 양쪽을 비교해보면 요게 값이 들어갈 때 그리고 점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dr이 있으니까 dr은 안 써도 되고 이만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샬 r분의 파샬 u꼴을 써주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점곱을 통해서 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벡터는 없어지죠? 단위 벡터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 편미분 부분이 여기인 거고 남는 거는 dr 부분이 요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서로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두 항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는 R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A의 세트 방향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써놓고 나서 여기 R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없애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R분의 1꼴이 있을 테고 D세타를 쓸 필요 없고 이만큼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샬 세타의 파샬 U꼴이 될 거예요. 이 값도 여기다 넣고 계산해봐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없어지죠? 프로덕트니까 도트 프로덕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됐고 R분의 1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나왔고 남는 거는 이만큼 여기가 파샬 세타에 여기가 파샬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U인 거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보면은 A8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8 방향의 단위 벡터를 써주고 요만큼만은 위 텀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를 없애려면 여기가 R 사인 세타분의 1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만큼을 더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파샬 파이에 파샬 U꼴로 써주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점곱을 취해서 곱해봐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없어질 테고 점곱이니까 그리고 나서 R 사인 세타 부분 여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위쪽 식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남는 거는 이만큼 나타낼 테고 그리고 여기 D파이가 남죠. D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론을 해서 쓴 게 여기가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구좌표계에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9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쪽도 똑같아요. 쪽에서 했던 논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AR에 단위 벡터 R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파샬 R에 파샬 꼴이 될 테고 그 뒤에 세타 방향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R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파샬 세타에 파샬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파이 방향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R 사인 세타 꼴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분의 1이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파샬 파이에 파샬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구좌표계에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벡터 미분 연산자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대리라고 하는 미분 연산자를 찾는 거에서 직각좌표계일 때 쓸 수 있는 연산자를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좌표계에서 원통좌표계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를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구좌표계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잠깐 쓸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이제 여기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의미를 한번 꼭 찾아봐요. 이거를 연산자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직각좌표, 그리고 또 하나 원통을 먼저 썼나요? 여기가 원통좌표, 직각좌표 또는 원통좌표, 그리고 또 하나 구좌표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칼라라고 하는 량이 F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를 여기를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여기를 그레디언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또 하나 여기가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일 수도 있어요. 벡터량.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벡터량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벡터량은 나중에 이게 전기량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가 여기를 다이버전스라고 읽어요.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벡터량인데 이쪽이 벡터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가 여기를 컬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델과 델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제곱꼴로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시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여기 계산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각좌표, 원통좌표, 구좌표를 통해서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계산을 직접 할 때는 여기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유도를 해보더라도 실제로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 또는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기학을 배우고 있는데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자체에서는 산수식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한 게 우리의 자연현상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수는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수학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을 이해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대신 이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까지 아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꼭 한번 해봐요.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